오늘은 매력적인 말하기 스킬과 인생 꿀팁을 알려주시는 54만 유튜버 히렌채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현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에 대한 스킬을 강의하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히렌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영광입니다. 그 유튜브 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으셨죠? 네, 제가 원래 라디오 PD를 하다가 회사에서 이제 진행을 같이 시켰어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는 하나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이제 너 진행도 해, 밥값을 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행도 하고 편집도 하고 연출까지 하는 그 당시 1인 크리에이터 같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깨닫게 됐습니다. 진행자 하기 전에는 몰랐던 네. 저의 말하기의 단점들을 깨달았어요. 제가 네. 생각보다 말을 되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전달력 있는 말하기를 할 수 있을지,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진정성이 느껴지는 말하기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요. 그 이후에 한번 이직을 했어요. 멜론 라디오 스타 DJ라는 프로그램을 연출을 하는 PD가 되었는데요. 그때 거의 제가 2년간 매주 한 팀씩 아이돌 분들과 라디오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멋있고 예쁘고 매력적인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또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이분들의 통통 튀는 매력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많이 또 고민하고 배웠고요. 그분들을 연출하면서 또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호감이 가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조금 별로일 수 있겠다. 와, 아쉽다. 이런 네. 것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전하는 사람이 되었네요. 네. 그런 수많은 그 커리어와 노하우를 오늘 한번 쭉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쭉 뽑아주세요. 매력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외모도 있고 권위도 있고. 근데 말하기는 참 공평한 것 같아요. 누구나 입이 있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쵸. 이 공평한 말하기로 매력을 전달하고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컨텐츠에서 제일 많이 다뤘던 컨텐츠이자 이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영상이 바로 매력적으로 말하는 3가지 방법. 매력적인 말이라는 게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우리가 매력적인 외모나 그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 드러나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말은 좀 더 달라요.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좀 이 사람이 매력적이다 하는 분들, 그리고 특히 라디오가 그랬습니다. 라디오는 외모가 드러나지 않는 매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좀 더 맛있게 해야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보통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말하기 자체에는 진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진정성 있는 사람한테 끌리듯이 어떻게 하면 뻔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말할 수 있을까를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안 드릴 게, 매력적인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뻔한 말을 하지 말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뻔한 말들을 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부사입니다. 너무 진짜 정말 네네. 막 이런 것들이 있죠. 한국어에 빠질 수가 없는데 네, 사실은. 아니 너무 정말 진짜 막 이거 너무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만 한국어로 시작하기도 하는데, 그 우스갯소리로 아니 헐 대박 진짜 정말 이런 거 쓸 때마다 한 잔씩 마시게 하면 술자리에서 초토화될 것이다. 맞아요. 네. 그만큼 한국인의 대표적인 습관이자 저 역시 계속 했던 말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PD를 하면서 제 말을 편집하면서 느꼈어요. 너무 진짜 정말 말고 좀 매력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라디오에서 노래를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조금 더 매력적으로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는 게요. 이 부사를 일단 뺀 자리에 구체화를 시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매력적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매력적이고 좋은 곡이라면 너무 좋다가 아니고 왜 너무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를 한번 표현해보는 거죠. 그거를 하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려지듯 스케치하듯 표현해보셔라 입니다. 라디오의 사연 여러분 보내보셨을 텐데요. 라디오에서 특히 채택이 되는 문자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오, 꿀팁인데요? 그려지듯 생생하게 묘사를 하자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노래를 좋은 걸 틀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자는 이렇게 옵니다. 노래 너무 신나요. 너무 좋아요. 막 노래 지금 막 잘 듣고 있어. 이렇게 와요. 여기서 꼭 소개하게 되는 문자는 구체성이 있습니다. 방금 나온 노래에 신이 났는지 5살 된 우리 딸아이가 옆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라고 구체적인 상황을 스케치 다시 그려주시면요. 이 DJ가 이걸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소개를 하게 되거든요. 들으시는 분들도 어떠신가요? 약간 그게 그려지시죠? 이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실수록 이 말 자체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 말하기 매일 할 때 구체화시키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는 게, 문자 대화를 하실 때만큼이라도 잠깐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묘사하듯 써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회의를 할 때도 문자로 회의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내용 너무 좋은데 아이디어 완전 대박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써놓고 부연 설명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걸로 좀 부족했다면 조금 더 내가 얼마나 좋은지 진정성 있게 표현을 하시고 싶다면요. 그 안에 구체화를 써보시는 거죠. 와 이거는 제가 입사 이래로 들어본 적이 없는 기획안인데요. 대박.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너무 좋은데요? 진짜 좋아 하는 것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주로 칭찬해서 써먹으면 되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황에 쓰셔야 되고요. 또 하나 추천해드린 건 오감을 활용하시는 건데요. 시각적으로 그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청각적으로 느껴지고 촉각적으로 느껴지고 뭐 냄새도 있고 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한번 묘사하듯 표현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 제일 잘하시는 분이 이영자 씨예요.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음식 묘사실 네, 맛 표현하실 때 우리 듣다 보면 막 침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해서 막 싱싱한 굴은 탱탱해 막 탁 터트리면 바다냄이 확 날 거야 막 굴국밥 묘사 하실 때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이거 침이 고일 정도로 맛있겠다 바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약한 게 리액션은 잘할 수 있는데 네네. 스토리텔링이 좀 약하거든요. 그쵸. 근데 거기에 이런 것들을 더하면 되게 도움이 맞습니다. 되겠네요. 또 제가 추천해드리는 게 막 그런 추임새들 많이 넣어보셔도 좋아요. 홈쇼핑 쇼호스트 분들이 이거 되게 잘하시거든요. 막 쓱, 촥, 탁, 막 이런 거. 이것도 말을 맛있게 하는 MSG로 같은 알 것 역할을 같아요. 합니다. 맛있게 좀 다양한 추임새를 넣어주시면 네. 왠지 이 사람 말 더 흡입력 있고 재밌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매력적으로 말하는 법이지만 또 말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 법이기도 해요. 말이 지루한 거는 정말 평서문 너무 정직하게 말하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스토리텔링 할 때 걱정되는 부분이 내가 말이 길어지면 상대가 지루해할 텐데 하는 걱정 때문에 그게 압도당해서 말을 또 잘 못할 때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럴 때 써먹으면 좋겠네요. 네, 내 말이 좀 지루한 것 같다 하실 때는 좀 이런 의성어, 의태어, 뭐 샤락, 쇼 호스트 분들 멘트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분들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의 강세예요. 중요한 거 하실 땐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막 이런 거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리고 웃음기를 담고 막 이거는 진짜 막 이런 식으로 말의 다양화를 시키세요. 감정을 그만큼 넣으십니다. 이거 가격 보세요. 막 이렇게. 저 방금 몰입했어요. 뭐지? 약간. 네. 이렇게 막 이렇게 감정을 넣으면서 호흡을 넣으면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것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집중도의 차이가 달라집니다. 그분들은 프로니까 배울 점이 많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말을 지루하게 하신다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게 홈쇼핑 보시면 됩니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은 자기에 관심 없는 물건도 팔아야 되니까. 네,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산 물건이 꽤 되거든요. 한 분이 이렇게 브러쉬를 파시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은 아침에 정말 시간 없잖아요. 제가 이것만 쓰는데요. 이거 머리를 그냥 샥 하면 샥 스타일이 살아나 막 이러시는데 그러면서 막 화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 5분 만에 스타일링이 샥 되는 거 미용실 간 것처럼. 네. 그래서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직업병이잖아요. 네. 저분처럼 말하려면 무슨 화법을 써야 될까? 그것 중에 하나가 또 팁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 화법인데요. 우리 직장인들이 바쁜 상황, 아침에 공감을 얻을 만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이걸 팔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적대감을 그 우리 화법으로 좀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은 공감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슬쩍 물건을 파시는 거죠. 그렇군요. 네. 특히 회사에서 발표하실 때도요. 상사에게 보고하실 때도 우리 화법 되게 좋아요. 제가 낸 기획안으로 제가 출세하고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팀, 우리 회사를 위해 이런 기획을 했다라는 걸 강조를 해주시면 들으시는 분의 마음이 싹 열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같은 말이라도 되게 예쁘게 하시는데요. 그런 노하우가 혹시 있을까요? 네. 말이 예쁘다 느껴지는 건요. 대부분 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대화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나 위주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심리가 다 자기한테 포커스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 좀 예쁘다 하시는 분들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나 위주가 아니에요. 상대 위주로 맞춰주거나 조금 더 유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 나만 잘나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 너랑 나랑 좀 다르지 거리감을 생기게 해요. 네네. 그런데 내가 뭘 먹고 싶다고 표현을 할 때도 맛집을 가고 싶다는 표현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럴 때도 나 그 맛집 꼭 가고 싶어 라고 하는 것과 야 그 맛집을 찾았는데 너를 꼭 데려가고 싶어 라고 하는 거는 느낌 왔어요. 느낌이 다르죠. 네. 너한테 맛있는 거 대접 좀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예쁘게 느껴집니다. 이 주어에 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가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예쁘게 느껴집니다.
느껴지고요. 그 다음 또 같은 표현도 긍정적으로 표현하시는 것도 말이 예쁘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말이 서툴다 하시는 분들은 되게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표현하세요. 특히 부정적인 사안을 정직하게 표현하실수록 좀 오해를 살 수 있는데요. 같은 표현도 말이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좀 긍정적인 표현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말이 좀 어려운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게 이제 1차원적인 생각이죠. 네. 저 그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렵다는 네. 본인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네. 이게 말씀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나는 충분히 풀어서 했다고 생각할 수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배려를 한 방울 뚝 넣으면 어렵다가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대체가 됩니다. 바로 전문적이다입니다. 이야, 좋네요. 그래서 내가 좀 표현을 무뚝뚝하게 한다, 딱딱하다, 그래서 좀 예쁘게 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같은 표현도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평소에 이게 바로바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번 말을 좀 실수했다 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실수했던 표현을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라고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아,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겠는데 하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나고 자책하고 그런 과정이 사실은 필요하기도 한 거죠. 맞아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또 발전이 됩니다. 특히 회사에서 이런 분들하고 일하시면 말 스킬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바로 말에 예민하신 분들 있죠. 상사인데 막 말꼬투리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상사들 어른들과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는 게 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주어지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능력이 생기는 것도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또 사람 간에 겪는 어려움도 마냥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내가 또 성장을 할 기회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고통과 네, 물론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중간에 끊겨가지고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질 때가 있는데 네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거는 간단한 공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나다음 너화법인데요. 대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보통 말을 던져놓고 다음 무슨 얘기하지? 맞아요. 네, 소재를 못 잡아서 고민을 하십니다. 그럴 때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나화법과 너화법, 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할 수 있어요. 나화법은 나 위주로 진행되는 화법입니다. 대화를 할 때 모든 중심이 나로 수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나화법이라고 해요. 누가 뭘 물어도 나는 그거 먹었어 이러고 끝납니다. 네네. 그런데 너화법은 상대에게 너를 넣어서 질문을 하면서 돌리는 화법을 말해요. 대화의 축을 상대에게 돌리는 거죠. 네. 누가 뭘 얘기를 했으면 난 이거 먹었는데 너는? 이렇게 묻는 건 너화법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는 방법이 대화를 리드하는 용으로 내 얘기를 나화법을 한두 마디로 짧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너화법으로 상대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건데요. 이때 질문을 던지실 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질문은 크게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이 있거든요. 열린 질문은 이거예요. 무수한 선택지가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닫힌 질문은 이거예요. 네, 아니오로 끝나는 질문. 식사하셨어요? 네. 나 이렇게 닫힌 질문을 하시면 대화가 끊기기 딱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끊기지 않으시려면 열린 질문을 통해서 다음 소재를 끄집어내셔야 돼요. 닫힌 질문을 하시면 상대가 말 주변이 있는 상대가 아니고 대화의 의욕이 크지 않는 이상 네,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핑퐁 대화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나다음 너화법으로 자연스럽게 리드 멘트를 하신 후 열린 질문으로 상대에게 질문을 던질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매력을 자꾸 보여주고 다가올 수 있게 해주면 좋은 사람만 꼬이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꼬일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사람들이 모이면 꼭 안 좋은 사람들이 있으신데 어떤 사람들을 미리 알아보고 호감도를 좀 덜 보여주고 반응성을 덜 보여주고 이러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드리는 기준 한 3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일단 사람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좀 행동만 잘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 게요. 첫 번째는 대화를 할 때 먼저 말인데요. 말의 중심에 우리가 있는지 타인이 계속 있는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화의 점유율이 거의 막 90% 이상의 남인 분들이 있어요. 본인들 얘기를 하기에도 바쁜 시간에 남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네. 아니면 뭐 연예인의 가십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한두 번 나오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네네. 이상하게 유독 점유율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대화의 축을 본인 얘기를 거의 안 하시고 남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남 얘기하니까 네. 남의 칭찬을 그렇게 열렬하게 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너무 정확한 게 보통 없을 때 하는 얘기는 칭찬보다는 뒷담화나 부정적인 얘기, 가십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대화의 소재로 타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요. 나 역시 언젠가 이 자리에 없을 때 그 네.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너무 마음을 열었다가 내가 뒷담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대라는 것을 좀 인지해 두시고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남 얘기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하신다면요. 의식적으로 좀 말의 주제에 나와 너를 넣고 우리를 넣을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사실 둘 사이에서도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건 행동의 문제입니다. 자존감 지킴이인가 혹은 자존감을 브레이크, 후려치기 하는 사람인가입니다. 자존감 도둑이라고 하죠. 네네. 보통 자존감 지킴이들은 보통 이야기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생각을 나누거나 할 때 이 사람을 좀 보듬어주는 말을 많이 해요. 넌 할 수 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보듬어주고 토닥여주거든요. 근데 반대로 자존감 도둑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타인의 자존감도 같이 후려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저 옷은 내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 나 저거 안 어울리겠다. 지나가다 쇼핑하다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런 거는 우리는 안 어울릴 거야. 더 마른 애들이 입어야 돼.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후려쳐지는 느낌이 들 수 네. 있잖아요. 우리는 엄연히 다른 사람인데요. 그래서 자존감 도둑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매사 우린 안 될 거야. 부정적이고 자존감 도둑. 그럼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나에게 이롭겠죠. 여기서 제가 좀 추가하고 싶은, 소개해드리고 싶은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샤덴프로이데라는 용어입니다.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의 심리를 말해요. 대화 중에 타인을 깎아내리면서 묘한 쾌감을 얻는 사람들, 혹은 너를 깎아들이고 같이 후려치면서 기쁨을 얻는 그런 심리가 샤덴프로이데가 그 사람에게 있는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인간이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당연히 샤덴프로이데가 있기 마련인데요. 내가 그렇다는 걸 인지하고 조심하려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크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질문에 배려가 있냐 없냐입니다. 보통 이제 질문을 던질 때 호기심 채우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대답하기 좀 어려워하는데도 계속 너 그거 나한테만 말해주면 안 돼? 나 비밀로 할게. 막 이렇게 막 그 말하기 곤란한데 하는데도 계속 집요하게 캐무는 분들도 있죠. 반면 질문에 배려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대가 물었는데 좀 곤란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말 안 해줘도 돼. 그러면은 곤란하면 다음에 얘기해줘도 돼. 라고 넘기는 분들. 그 차이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는 되게 극초반에서도 정보를 쌓아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의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괜찮을 수 맞아요. 있어요. 말 듣는 것도 좋아하고 본인 얘기도 네. 좋아하고 그러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가끔 이런 케이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본인 얘기 절대 안 하면서 남의 정보만 가져가는 사람 저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자기 개방의 비율이 이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내 얘기는 정보는 다 가져가 놓고 본인 얘기는 물어보면 어물쩍 넘겨요. 네네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분하고는 좀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그 옛날에 책을 보니까 자기 개방의 정도와 매력의 요소를 쫙 이렇게 지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항상 자기 개방이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를 개방해야 결국은 상대도 나한테 매력을 느낀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나다음 너화법을 추천해 드렸던 것도 내 얘기를 어느 정도 해야 상대가 좀 방어를 내려놓고 본인 얘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화법 없이 너만 계속 물어봐요. 그럼 좀 취조당하는 것 같잖아요. 소개팅 할 때 남자들이 뭐 좋아하세요? 주말에 뭐 하세요? 막 계속 그것만 물어보면 네. 어느 순간 너 되게 취조당하는 것 같다, 불편하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제가 주말에 뭐를 했는데 네. 참 좋더라고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랬구나. 저도 비슷한 거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뭔가 쎄한 사람을 만나고 또는 내 선을 침범해 들어오는 사람 만났을 때 정서적인 호신술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런 방법이 또 있을까요? 침범을 한 사람한테 대화법적으로 호신을 하는 언어를 하나 소개를 일단 해드릴게요. 저는 상대에게 질문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침범을 해서 우리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받아치지 못하고 자기 전에 이불킥을 하게 되는 말들은요.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는 모호한 말들입니다.
무례하긴 한데 이거를 바로 받아치기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공격적으로 말을 하면 왜 나 공격해?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모호하게 공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좀 중의적인 표현이거나 이 뜻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저한테 피렌츠님 볼수록 장군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장군이 칭찬인가 아닌가 네. 잠깐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제 친구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제 친구한테 상대방이 그러셨대요. 아 고기 잘 드시게 생겼어요? 그러셨대요. 그래서 무슨 뜻이야?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그럼 한번 물어보셔라. 이게 무슨 뜻이냐? 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면은 좀 공격적으로 느껴질까봐 좀 겁나시는 분들은요, 백트래킹의 기술을 사용해 보세요. 상대가 말한 말끝을 백트래킹 그대로 따라가면서 질문하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 고기 좋아하시게 생겼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고기 좋아하게 생겼다는 게 무슨 뜻인가? 라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질문하는 거죠. 히렌차님 볼수록 장군 같아요. 볼수록 장군 같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네, 이렇게 바로 물어보시면 순발력이 없어서 대화를 못 하시는 상황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공식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네, 맞습니다. 대부분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은 칭찬이었는데 말의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사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사회생활 하시면서 일부러 약간 선을 넘나 안 넘나 테스트하는 사람과 진짜 표현이 부족한 사람과 비율을 굳이 따지면 몇 퍼센트쯤 되는 것 같으세요? 그 무례했던 사람들의 그래도 절반 이상은 무례한 의도가 있었긴 있었어요. 절반 이상. 네. 근데 한 40% 정도는 네. 이 정말 표현이 부족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을 잘 모를 때 특히 네, 네. 정보가 없을 때 네. 이게 무슨 뜻이지? 뭐 이런 경우로 되게 당황스러울 때는 네. 저는 그거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 아 이분이 좀 표현이 부족하시구나. 또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어른들 분중에 좀 많으세요. 우리 문화가 어른들의 문화와 또 요즘 MZ세대의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 세대 때는 이 말이 무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는 칭찬이셨는데 아. 때로는 좀 불쾌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혹시 그거 칭찬인가요? 아니면 아예 대놓고 물어보서 방금 하신 말씀 칭찬이시죠? 라고 하면은 칭찬이 아닌 분들은 뭐 그렇다고 쳐요 하고 넘어가고 네.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데 칭찬이면 그럼 칭찬이죠 라고 하고 넘어가면 그래 칭찬이니까 듣고 흘리자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말 따라해서 백트래킹 해가지고 질문하는 것보다 두 번째가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거 칭찬이시죠? 이게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리프레이밍이라고 하는데요. 네. 재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상대가 부정적인 의도로 이 말을 했더라도 나는 칭찬이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좀 고도화시켜보면 아예 다른 해석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장군 같아요. 장군 같다는 말 좋은 거죠? 하면서 되게 멋있고 씩씩하다는 거죠? 라고 본인이 칭찬처럼 해석해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상대 맞아요. 히렌츠님 너무 씩씩하고 일도 잘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히렌츠님 책에서 또 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 꼽을 주려고 말을 꺼냈는데 네. 리프레임으로 인해서 전세를 뒤집기도 하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또 책에- 너무 잘 봐주셨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리프레이밍의 기술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주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있다면요. 내가 듣기엔 좀 까리할 수 있는 걸 이분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넘어가네? 이 사람 좋게 보이는데 하는 효과도 생길 수 있죠. 이제 말 말고 또 행동으로도 또 무례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실 때 좀 제가 드리는 행동적인 팁 하나는요. 시선 차단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어떤 분들은 표정 때문에 조금 불쾌한 분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 표정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분을 상사로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같이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시선을 차단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을 끄덕이면서 경청하는 리액션 하시면서 잠깐 다른 데를 봐보세요. 그리고 말만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을 좀 덜 섞고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로 효과를 많이 봤는데요. 이 원리가 바로 메르비안의 법칙에서 찾을 수 있어요.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받는 영향이 시각이 55%로 가장 많고요. 청각이 38%, 그리고 말의 내용은 단지 7%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 내용보다 우리는 시각적인 요소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55%를 잠깐 차단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말이 좀 더 객관적으로 들리고 감정을 덜 섞고 또라이라고 말하는 일명 그런 분들과도 좀 내 페이스를 지키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고 선을 넘어서 침범에 들어오고 딴 사람들을 싸잡아서 이렇게 낮추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굳이 또 알아보자면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왜 그런지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 답을 나름대로 찾았어요. 네.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열등감이에요.
본인의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 프로이트가 얘기를 한 게 열등감에 대한 보상 심리로 우월감을 가져온다고 해요. 본인의 열등감이 너무 크니까 타인을 깎아내리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분들도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본인이 열등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조금 대화를 하시거나 그분과 일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런 게 느껴지는 분들은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그런 것들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인지하고 나면 그 열등감을 덜 건드리는 방법으로 사회생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 우리가 내면의 열등감을 잘 해소하지 않으면 딴 사람들이 보고서 맞아요. 나한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내면을 스스로 계속 들여다보고 내가 뭔가 마찰의 순간이나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 나는 왜 이러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좀 이상할 때는 나 왜 이러지? 내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지? 라고 그 감정을 인정하고 한번 직시해 보시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성장하는 방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는데요.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기예요. 네, 일기만큼 나와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수단은 없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남하고 대화를 할 때는 아무래도 정말 가까운 가족이 아니면 내가 다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일기에는 솔직한 나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러는지 글을 쓰면 좀 스스로 정리가 돼요. 만약에 꾸준히 하기 힘들다 하시면 감정이 어려울 때만큼이라도 한번 써보세요. 오늘 좀 힘들었다.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내 마음이 계속 이상하고 잠이 안 온다 하실 때는 차곡차곡 나의 감정을 쌓아보시는 거예요.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력적으로 말하기에서부터 또라이 상대하는 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너무 도움 많이 됐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선생님. 역시 명불허전.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현자님들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한번 출연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요. 또 불러주세요. 네. 달려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